어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발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자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초기 재개발 구역인 문창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해제 구역들에서 주로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촌동 구역처럼 예전부터 기본 계획도 없던 곳에서 펼쳐지는 곳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해제 구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문창동도 이전에 기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지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창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문창동 재개발 구역에는 많은 지금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곳에서 추진 중인데 면적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동의서 확보를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문창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대전 재개발 재건축 카페하고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코드 0258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소식 빠르게 듣고 싶으시면 가입하시면 되고요. 우선 2010 대전 도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보시면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문창동 구역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당시에는 2010 계획에도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0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0 대전 도시정비 기본계획은요, 지금 펼쳐지는 곳은 나와 있지 않고요. 기본계획이 없었고요. 49번 요게 문창동 1구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수립 예정이었지만 안 되겠고요. 옆에는 이제 부사동 7구역입니다. 세 군데에서 제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죠. 면적이 다 다릅니다. 문창동 재개발, 그래서 1, 2, 3로 제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창동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금 첫 번째로 추진하는 구역은요, 60번지 일대로 면적은 제가 이쪽에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해보니까 면적이 한 5만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 건립 세대수는 1035세대, 토지 등 소유자는 296명입니다. 84 위주로 건설을 한다고 하고요. 문창동 재개발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펼쳐지는 곳은 111-9번지 1원입니다.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더 크죠. 면적은 토지 등 소유자가 453명이고요. 예상 건립 세대수가 1306세대입니다. 이 3만 제곱미터 이상 큰 데에 불구하고 세대 늘어나는 경우는 좀 너무 적죠. 한 270세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지하 3층, 지상 34층으로 상당히 높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84가 505세대, 그리고 5구가 더 많네요. 5구가 547세대니까 5구 위주로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게 세 번째 문창동 재개발 구역은 문창동 2-1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요것보다 3만 정도, 3만이 조금 못 미치게 많습니다. 근데 예상 세대 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800세대 이상 올라갔는데요.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가 720명이고요. 2182세대니까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중구에 이렇게 대단지가 있나 보면 오리동 삼성아파트 이 정도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가 길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84야 위주입니다. 문창동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추진하는 게 5구 위주였다면 문창동 세 번째 재개발은 84 위주로 거의 대부분 84가 차지합니다. 한 1700세대가 84가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가 없고 5984로 이제 지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 면적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요 문창초등학교 옆에 문창교회를 제외한 요 안쪽 대로변부터 요렇게
이렇게 추진됩니다. 충무로부터 문창교회까지 추진되는데 1035세대가 되고 여기서 요게 포함됩니다. 여기가 포함돼서 추진하는 곳은 이제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가 1306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기다 요거까지 포함시킵니다. 요거까지 포함시켜갖고 2182세대로 건립하는데 어떠신가요?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지금 이쪽 첫 번째 재개발 추진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죠.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걸 포함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를 요것도 포함시키는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추진하는 구역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첫 번째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적지만 여기 있는 소유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 번째로 할 수도 있고 요 세 번째를 포함해서 훨씬 더 큰 대단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추진하는 구역들은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제 방법이 없죠. 요 방법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갖고 어떤 추진 주체가 더 빠르게 동의 요건을 채워서 정비구역을 신청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게 내 재산 가치 상승을 가장 크게 이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추진하는 추진업체의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총 9개 동이네요. 9개 동이 구성되고 좀 특이한 게 공원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문창교회는 이렇게 종교구역으로 존치로 가고 또 하나 있는 종교시설을 이렇게 하나 부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죠. 이 면적에 비해서 9개 동이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단지 배치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1개 동이네요. 21개 동이고 이쪽에 있는 교회도 존치를 하고 이쪽에 있는 문창교회는 아마 이전을 시킬 것 같습니다. 앞에가 이제 이쪽이 문창초등학교고 위에가 대전천으로 요게 북쪽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남동과 남서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수 2182세대라는 많은 세대수가 돋보입니다. 이제 문창동 재개발 구역 입지 보겠습니다. 입지 보시면요. 우선 가장 크게 이 구역이 관심이 쏠리게 되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트램이겠죠.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인 트램역이 이제 바로 옆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건너가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트램역이 존재하는데 이게 노선이 바뀌었죠.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대전역을 트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 같고요.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초품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병원도 멀지 않습니다. 충남대병원이라든가 성모병원은 여기가 완성될 쯤이면 아마 대전 죽동, 유성구 죽동으로 이전을 할 것 같고요. 충남대병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사업이 펼쳐지고 있죠. 베이스볼 드림파크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공연, 문화, 아니면 스포츠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개발 호재도 문창동 재개발 구역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대전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창동 재개발 구역이 어떤가를 대전 외 분들과 대전 내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 내 분들은 별로 동구의 끝선 그리고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별로 입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전 외지 분들은 굉장히 또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동구에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신흥 3구역이죠. SK뷰, 신흥 SK뷰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죠. 한 600m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여기에 가격도 상당하죠. 7억 5천이 지금 넘은 걸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창동 재개발 구역이 아파트로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흥 SK뷰의 가격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통축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역세권과의 근접성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신흥 SKV의 입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램역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가까워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로 이용하더라도 이제 두 블록만 가면 대전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동에 다다르니까 뭐 도보로 가기에도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근 구역들이 재개발 구역
많습니다. 대형 2구역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죠. 이제 2주 철거 후에 이제 일반 분양 예상되고요. 대형동 1구역, 대사동 1구역, 대사동 3, 부사동 4구역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부사동 4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군데가 보분산 라인으로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제 입지가 좋아지다 보니 인근에 있는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는 하위권이지만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창 초등학교 통학거리 보시면은 문창 뭐 아파트를 이용하는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대형동 현대아파트도 문창초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 을 갖고 있는 분들 주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문창동 재개발이 되면 인근 지역 재개발에 불씨를 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보면요, 동명중학교 그리고 신일여중, 대전여중, 청란여중, 대전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동명중학교가 이제 과학고 2명을 보낸 것 외에는 뚜렷한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주위에 뚜렷하게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가까운 600m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신흥 SKV를 하고 비교해 보면 입주권이 7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뭐 분양가보다는 물론 입주권이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요. 7억 6천이니까 동구에서는 이제 거의 대장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가깝죠. 문창동 재개발 구역과 좀 가까운 신흥동 이스트시티 2단지 같은 경우는 8사 기준 이제 5억 3천. 1단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전 역세권과의 거리, 그리고 대동역과의 거리가 훨씬 더 이스트시티 1단지에 비해서 멀다 보니까 가격 받쳐주는 게 좀 낮은 것 같고, 단지 규모도 좀 더 작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문창동 A구역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플랜카드가 쭉 붙어 있고요. 이 도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있는 건물들이 워낙에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은 초기 재개발구역, 문창동 재개발구역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재산 가치, 어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발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자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초기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매도 원하시는 분, 매수 원하시는 분,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창동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